네, 수험생 여러분 일단 이번 수능 물리학원 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풀이를 제가 좀 올려드릴까 해요. 해서 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시험지이고 또 풀이가 궁금한 학생들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해서 제가 바로 다운받아서 바로 이렇게 또 풀이를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1등급 파트라인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궁금한 문항들이 있었다면 한 번씩 확인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전자기파 문제이고요.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니은은 가시광선, 그 다음 디귿은 X선이 되어주겠죠. 해서 자, A는 지금 전자리 내부에서 음식을 데우는 전자기파이고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표시장에 뜨는 이 전자기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전자기파이니까 바로 가시광선이 되어주겠죠. 해서 A는 지금 자, 마이크로파인 기억에 해당할 거고요. 그 다음 B는 가시광선인 니은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파장은 마이크로파가 가시광선보다 길죠. 해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굉장히 간단한 간섭 실험 문제이고 사실 간섭 문제가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심플하게 낸 것 같습니다. 해서 같은 거리 지점 P에서는 만나서 보강 간섭을 하죠. 해서 A 당연히 뭐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켰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소리가 만날 때, 반대 위상으로 만날 때 이렇게 상세 간섭을 하죠. 네, B도 맞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상세 간섭은 그렇죠. 소음 제거 이어폰에 활용이 되죠. 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자체가 3점인 거는 뭐 점수를 주기 위함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자, 가에서 이제 에너지가 방출되죠. 그건 핵 반응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질량 결선에 의해서 나와주는 거죠. 해서 기억은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X를 일단 표현해 보면 이렇게 헬륨이 나와주고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자, 두 개. 그럼 y는 당연히 일단 두 개에다가 6개에서 두 개 빼주면 24H2 헬륨이 나와주겠죠. 해서 니은 맞는 얘기고요. 양성자 수 y 두 개, x도 두 개죠. 같다가 맞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이중성에 관한 설명이 굉장히 또 간단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한 거죠. 해서 물질파 파장 자체가 이렇게 나와주기 때문에 운동량이 클수록 당연히 파장은 짧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요걸 이용해서 우리는 전자현미경으로 활용을 했었죠. 광학현미경 아니라. 따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 건데 사실 뭐 테크닉이 있다면 굉장히 간단하겠죠. 일단은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빛을 흡수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장을 물어보는데 어떻습니까? 에너지는 B에서보다 D에서 더 크죠. 그러면 당연히 빛의 파장은 어떻게? 지금 D에서가 B에서보다 짧고 B에서가 D에서보다 길겠죠.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에너지 자체는 그쵸 단순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결국 기억 C의 에너지가 궁금하다면 D의 에너지에서 요 에너지를 빼주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에너지는 바로 A와 B의 에너지 차가 되겠죠. 에너지 차가 0.31이 됩니다. 해서 여기에서 0.31을 빼주면 2.55가 나와주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6번도 한번 볼 건데요. 흰 표시하는 문항이죠. 굉장히 사실 기본이지만 정말 제일 중요하고 늘 나오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해서 흰 표시해 보면 중력 1N, 무게가 1N이니까 중력 1N이죠. 정지 상태니까 실의 장력은 1N, 1N. 그 다음에 저울의 기능은 뭡니까? 물체를 떠받들고 있는 수직 항력의 크기를 얘기하죠. 그럼 2N, 정지 상태니까 B는 중력을 얼마? 3N 받아야겠네요. 따라서 디귿 맞고요. 그 다음에 기억도 맞고요. 그 다음 작용 반작용 관계 힘은 뭡니까? 바로 주어 목적과 바뀐 힘이죠. B와 저울, 저울과 B 주어 목적 바뀌었으니까 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에서 사실 조금 당황했을 학생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사실 학생들 뭐 급하게 푸느라 사실 선지를 조금 허술하게 읽은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멘트는 이거죠. P와 Q가 솔레노이드에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이 플러스 X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
솔레노이드에 작용하는 거니까 솔레노이드가 P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뭐야? 당연히 마이너스 X 방향이 되겠죠. 똑같이 솔레노이드가 Q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도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러면 Q는 인력을 받는 거고 P는 청력을 받으니까 P는 반자성체구나, Q는 상자성체구나가 바로 나와줍니다. 그러면 일단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될 거고요. 자, Q가 자기화되는 방향은 전류의 방향이 A일 때 가마 G시면 이 방향이 되겠죠. B 방향 되면 솔레노이드가 만든 자기장 방향이 오른쪽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반대가 되어주겠죠. 그 다음 디귿,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청력과 인력을 받는 건 바뀌지 않죠. 따라서 디귿 틀렸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8번도 한번 볼 건데 사실 이것도 계속 나왔던 유형의 문제이죠. 해서 선지에서 꼭 읽어야 될 거는 방향 자체를 A에서 B로라는 거. 그러면 자, 이 방향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파장을 좀 파악을 하면 매질 A에서 파장은 2에서 6까지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에서 8에서 10까지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어차피 자, 파동의 경우에는 자, 파동의 속력은 누가 결정한다? 매질이 결정하고 진동수는 파1에서 결정이 되니까 진동수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해서 속력은 2배 차이가 나겠죠. 그 다음 이제 나의 그림을 통해 우리 주기를 구해보면 주기는 2초가 나오죠. 따라서 진동수는 역수인 2분의 1.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나에서 나는 Q에서 파동의 변이이다. 자, 보시면 결국 이 그림상에서 이거 색으로 할게요.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P 입장에서 요 놈이 다가오는 거니까 위로 올라가야 될 거고요. Q 입장에서 요 놈이 다가오는 거니까 밑으로 내려가야겠죠. 밑으로 내려가는 요 놈이 바로 뭡니까? Q가 되겠네요. 따라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고요. 그 다음에 진행 속력,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파장의 B 2대1, 속력 B 2대1. 답은 4번 되겠습니다. 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속력 V로 그 다음 2V 돼 있고 3V 뭐 돼 있고 VB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질량이 같고 같은 크기의 일정한 힘을 플러스 X 방향으로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힘이 같고요. 변이가 같죠. 그럼 당연히 엮어서 받은 일이 같고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같을 거고요. 그러면 다시 운동의 변화가 같은데 질량이 같기 때문에 결국 뭐의 속도의 제곱 변화가 똑같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변화는 3v 제곱이고요. 여기서 3v 제곱만큼 변하려면 9v 제곱이니까 12v 제곱 루트 씌워주면 2 루트 3v 나와줍니다. D가 틀렸고요. 그럼 당연히 걸리는 시간 보시면 구간의 길이는 같은데 평균 속도는 어디에서가 B에서 더 크죠? 그럼 걸리는 시간 A에서 더 크겠죠. 충량 크기는 F 델타 T입니다. F가 같은데 델타 T가 가에서가 더 크죠. 답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고 자기장의 세기가 B0로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 3을 지난다고 합니다. 자, 금속고리의 점 P가 X = 7D를 지날 때 P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7D에서의 모습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그러면 얘는 지금 통과하는 자석 이제 영역을 봤을 때 지금 2영역의 값은 변하지 않을 거고요. 1영역이 감소하는데 3영역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기 위해선 뭐야? 바로 1과 3의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가 같아야겠죠. 자, 따라서 지금 1영역에 어떻게? 마이너스 B0, 마이너스 B0. 자, 지금 B0를 갖다 대 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B0가 되어줄 겁니다. 그러면 방향은 같다.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3D를 지날 때의 모습은 1영역을 들어갈 때죠. 그러면 들어가는 게 증가니까 유도 전류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야 하고 이 방향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 Y가 되어줄 겁니다. 그 다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P가 X = 5D를 지날 때가 3D를 지날 때보다 크다. 자, 지금 3D를 지날 때는 그냥 순수하게 1영역 들어갈 때죠. 그 다음에 5D를 지날 때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러면 1영역의 변화는 없고 2영역 들어가는 꼴입니다. 그러면 비록 전류의 방향은 반대겠지만 그 세기는 같겠죠.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되겠습니다. 11번 좀 볼 건데 상당히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뭐 쉬웠을 수도 있지만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세타 1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각이 작아졌죠. 우린 바로 굴절률 비교를 해버리면 자, B의 굴절률이 A보다 크다가 될 건데
사실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 형태에서 법선들을 그어보면 이 각과 요 각이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추론을 할 수 있느냐? 흔히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광선 역진의 원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보낼 때나 요렇게 보낼 때나 결과값은 똑같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전반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굴절률은 B가 C보다 클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좀 비교를 해 본다면 지금 여기서 똑같은 입사각인데 여기선 이제 임계각이고 여기서는 굴절을 해버리죠. 그렇다는 얘기는 자, 머릿속에 당연히 이 식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요렇게 되어 줄 거고요. 그럼 당연히 임계각은 어디서가? BC 사이에서가 당연히 더 작을 거고요. 그러면 임계각이 작기 위해선 밀합 매질이 B로 똑같은 상황에서 소합 매질의 굴절이 더 작아야겠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굴절률 비교를 마저 한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주겠네요. 따라서 일단 자, 굴절은 B가 A보다 크기 때문에 파장 A에서가 B에서보다 길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지금 B와 C 사이에서 임계각이 세타 C이기 때문에 A와 B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임계각이 세타 C보다는 커야죠. 왜? 이 식이 머릿속에 있다면 바로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상황으로 가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광선역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번엔 임계각이 아니고 전반사도 아니고 굴절을 합니다. 굴절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임계각은 고정된 상황에서 입사각이 작아져야겠죠. 그러면 입사각이 작아졌으니 여기서의 이 각도 작아졌을 거고요. 그럼 당연히 이 각도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관계는 이렇게 나와줄 겁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12번 특수상대성을 자, 특수상대성 이론 들어갈 건데 그쵸, 말이 조금 꼬였네요.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 일단 관찰자 나온 거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누구의 관성계에서? A의 관성계에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P와 Q 광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L1, L2 나와 있고요. 비층 광원으로부터 동시에 방출된답니다. 또 관찰자를 주네요. B의 관성계에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같다. 항상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거의 풀이의 대부분이 광경로를 그려가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B의 입장에서 광경로가 이렇게 나왔다면 P와 Q가 어떻습니까? P와 Q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오고 또 여기 있다가 이렇게 와야 지금 동시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럼 B 입장에서 거리는 Q까지가 훨씬 긴데 사실 B 입장에서 본 길은 수축된 길이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수축된 정도는 정확하게 이 감마 값은 똑같죠. 그럼 결국 A 입장에서도 어디가 L2가 더 길겠죠. 그러면 일단 기억 자 해서 보시면은 이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일단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어줄 거고 그 다음에 A 관성계에서 빛이 당연히 뭐야? P에 먼저 도달하게 되겠죠. 그러면 니은 맞는 보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빛이 강원에서 Q 사이로 왕복에 걸리는 시간은 A 관성계에서가 어떻습니까? 당연히 상대수 없는 시간이니까 고유 시간일 거고요. B의 관성계 입장에선 상대수 있으니 지연된 시간이겠죠. 반대가 될 겁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늘 나오던 유형이었고요. 그래서 열효율 나온 거 꼭 체크하셔야 되고 지금 표 나와 있고 이제 그래프 나와 있는데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건 W 즉 1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델타U를 쓰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상당히 편할 겁니다. 자, 일단 BC 과정 자체가 단열 과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피 증가하니까 일을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내부 에너지는 그만큼 감소할 거고요. 그 다음 CA가 등원이니까 변화 없을 거고요. 그리고 한 바퀴 돌면 내부 에너지 변화 없어야 되니까 플러스 90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AB 부피 증가니까 한일도 플러스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AB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은 둘의 합 150 나오고요. 여기서 BC에선 단열이니까 열의 출입 없습니다. 그럼 열혈이 0.2가 나오기 위해선 방출한 열량이 120이 나와야 되고 CA 과정에서 120만큼 열을 방출하겠죠. 다만 델타 U가 제로니까 이를 이만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 맞는 얘기고요. 단열 팽창에서 온도는 감소하죠. B에서가 C에서보다 큽니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14번 보도록 할 건데요. 뭐
2점짜리 문항이지만 어쨌든 역학 문항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풀이를 조금 두 가지로 가져가 드릴 텐데 사실 뭐가 꼭 낫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사실 조금 그래프를 많이 활용하는 학생들은 사실 요 그래프를 외워두면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건 아마 학습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VT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당연히 정치자 상대 출발한 A겠죠. 그 다음 요 그래프는 통과한 B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T라는 시간 동안 얘가 이렇게 V가 되었다면 지금 B의 경우에는 그 시점에 2V가 돼야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T라는 시간 동안 같은 빗면이었기 때문에 속도 증가폭이 똑같을 거고, 그럼 VB는 처음에 속력이 이렇게 V였을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P에서 A가 출발해서 나의 상황까지 내려온 거리는 이 거리고요. 둘은 요만큼 가까워지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요 면적이 뭡니까? 결국 상대 속도의 차이에 따른 이제 면적이고, 결국 요게 가까워지는 거리가 되겠죠. 그러면 요만큼 가까워지기 위해선 요 면적의 절반만큼, 즉 2분의 3t 시점일 거고요. 그럼 당연히 얘는 2분의 3v, 얘는 2분의 5v가 되겠죠. 답은 3번 죄송합니다. 답은 4번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 풀이가 좀 싫으시다면 요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가에서 지금 나까지 시간을 t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빗면에서의 가속도는 t분의 v가 되겠죠. 그 다음 a가 떨어진 거리는 평균 속도가 2분의 1v 시간 t입니다. 그러면 같은 빗면에서 상대 속도는 일정할 거고요. 가까워질 상대 거리는 상대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상대 속도는 v입니다. 가까워져야 될 거리는 2분의 1 vt고요. 그럼 걸릴 시간은 2분의 t겠죠. 따라서 2분의 t라는 시간 동안 속도 증가폭은 2분의 1v. 따라서 지금 A는 2분의 3v가 될 거고 B는 2분의 5v가 되겠죠. 이렇게 판단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15번 문항은 사실 제가 강의할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류회로는 꼭 외워둬야 된다. 그리고 PN 접합 다이오드는 이렇게 실험으로 정말 많이 나오고, 실험으로 나왔을 때 이 회로가 정류회로인지 아닌지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시면 항상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 회로가 정류회로일 수 있겠구나라고 상상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물론 이제 그 외에 풀이가 있을 수 있겠다만, 그렇게 가져가기 위해선 하나하나 넣어가면서 조금 추론을 하셔야 되고 시간이 당연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제 정류회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시면, 자, S2를 열었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항상 이 방향으로 흘러야 돼요. 그러면 자, S2를 열었을 때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안 흐른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 S1의 결과가 있고 S2를 열었을 때 요렇게 이렇게 와야 하는데 요게 열려서 전류가 안 흐른다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요렇게 전류가 흐르기 위해선 당연히 처음에 여기선 A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PN, 그럼 여기가 MP, 여기가 MP, 여기가 PN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결과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S2를 닫았을 때 전류가 그렇죠, 흐르겠죠. 그 다음에 B에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떤 식의 경로입니까? 여기에서 이 경로가 되죠. 그러면 얘가 열리든 닫히든 아무 의미가 전혀 없죠. 오케이, 그럼 바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X는 N형 반도체가 맞고요. 그 다음 기역은 A 연결에 해당을 하죠. S1을 A에 연결하고 S2를 닫으면 A에는 어떤 방향입니까? 역방향이 되겠죠.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지난 문제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16번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 나름의 신유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막 신유형 치고 엄청난 난이도를 자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보게 되면, 자, 처음에 P와 B 사이 거리, 자, 결국 요 그래프의 기울기, 항상 그래프를 접할 때는 Y축 변수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 기울기의 의미, 미면적의 의미를 체크하셔야죠.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는 P와 B 사이의 상대 속도가 되어주겠네요. 그럼 4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B는 얼마? 8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다 모든 운동이 다 끝났을 때 이렇게 5의 속력으로 등속도를 한다라는 거. 근데 결국 B와 A가 충돌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결국 운동량은 보존될 거다라는 거. 그러면 B가 5가 되고 A가 5가 돼야 되는데 속도 변화를 보시면 3만큼 감소, 1만큼 증가죠. 그 말은 질량의 B가 1대 3이구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억이 맞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결국 처음 운동량을 한번 따져본다면 8m에다가 12m, 즉 20m이고요. 그 다음 충돌하고 나서 상대 속도가 또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잡을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잡는 게 낫겠죠. A의 속도를 V, B의 속도를 V-4로 잡는 게 낫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20m은 어떻게 됩니까? 3mV에다가 그 다음 더하기 m에다가 V-4가 들어가면 4mV에 빼기 4m 따라서 V는 얼마 나옵니까? 6 나옵니다. 따라서 니은 맞는 얘기고요. 자, 사실 디귿 보기가 조금 제 생각에는 약간 애매하긴 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왜냐면 조금 관찰자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수평면에서 바라보았을 때라고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만약에 디귿 보기가 A라는 곳에서 A라는 요 벽 위에서 바라본다면 당연히 이제 지금 A는 뭐 정지고 B는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조금 디귿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수평면에서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들어갈게요. 그럼 당연히 어쨌든 간에 6이고 2가 되니까 플러스 같아서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번 한번 가볼 텐데요. 자, 이것도 2점짜리입니다. 2점짜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 같이 A, B, C를 실로 연결하고 A를 좀 피해 놓았더니 각각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 거리가 같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걸린 시간을 2t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속력이 0에서 2v가 된 거고 평균 속도는 v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끊어지면 이제 A는 2v의 속력으로 가니까 평균 속력이 2v가 되고 따라서 걸린 시간은 t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볼 건데 결국 나의 상황에서 요 놈의 R자임은 제로입니다. 그러면 결국 요 상황에서 이렇게 걔를 전체로 잡아 버린다면 어차피 장력은 고려의 대상이 아닐 거고요. 사실 이제 P에서 Q까지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전체 R자임은 C에 작용하는 힘만 되어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전체 질량분의 전체 R자임인데 이때 지금 시간 2t 동안 2v만큼 증가했죠. 자, 2t 동안 2v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에서 상황을 보시면 지금 C는 F 홀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속도가 t라는 시간 동안 얼마 증가했습니까? 3v만큼 증가했죠. 가속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의 상황과 비교하면 3배가 된 거죠. 그러면 요게 변함이 없는데 3배가 되고 싶다. 질량이 3분의 1배가 되었구나. 그러면 전체 질량은 처음에 6m이 돼야겠죠. 따라서 질량은 얼마? 3m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작년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작년에 가장 당황스러운 거는 자기장과 전기력 문제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올해는 사실 그만큼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 자, C와 D에는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 그 다음에 B에는 I0 전류가 흐르고 플러스 X라는 거, 그 다음 P에선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B0라는 거. 그러면 B에 의한 걸 P에서 플러스 B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A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제로라는 얘기는 자, 당연히 같은 세기의 전류니까 만드는 자기장세기는 D가 더 클 수밖에 없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D는 들어가는 방향, C는 나오는 방향을 만들어야 지금 합이 제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지금 요 C가 만드는 게 플러스 B0 이렇게 들어가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만드는 건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B0가 들어가주면 되겠죠.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준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기억 보게 되시면 결국 얘가 플러스 y로 i0 그러면 결국 거리가 같기 때문에 얘는 얼마? 마이너스 b를 만들 거고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y일 때는 어떻습니까? 얘가 플러스 b를 만들겠죠. 그러면 지금 b0랑 b의 크기는 같구나. 따라서 당연히 기억도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P에서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고요. 그 다음 디귿 P에서 D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습니까?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보다 어떻습니까? 당연히 크다가 되겠죠. 그죠? 뭐 두 배치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9번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전기력 문항이고 사실 2점짜리지만 늘 어렵게 나오죠. 퀴즈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해서 일단은 보게 되시면 자, A, B의 작용 전기력 방향은 같다라고 나와 있고 B는 양전합니다. 자, 그림 나는 가에서 x = 3d의 음전화인 점전화 d를 고정시킨 것으로 자, B의 작용 전기력 0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자, 첫 번째 잡아야 될 건 요거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D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B한테는 어느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겠죠. 그러면 애초에 가의 상황에서 A와 C에 의한 거는 어느 방향? 마이너스 X고요. 그러면 방향 같다고 돼 있으니까 A도 이렇게 받아야겠죠. 그럼 우린 당연히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느냐? 자, 일단 예를 들어 지금 A와 C의 전하의 부호의 경우의 수는 4가지가 있습니다만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어떻습니까? 불가능이죠. 왜? A가 오른쪽에 힘을 받아버리니까. 자, 마찬가지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B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버리죠. 이것도 불가능입니다. 그럼 가능한 경우의 수는 A가 플러스, 그 다음에 B도 플러스, C도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B가 플러스, C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좀 더 추론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 처음에 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C가 B한테 가는 게 A가 B한테 가는 것보다 커야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C의 전하량이 A보다 클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조건을 써먹겠습니다. C의 작용 정렬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답니다. 근데 나에선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가 들어오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처음 이 가의 상황에서 A와 B는 둘 다 오른쪽으로 가합니다. 나에서 D가 들어오게 된다면 당연히 C의 작용 힘이 더 증가하고 나에서가 더 크게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는 불가능한 경우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경우가 되겠죠. 자, 일단 보기부터 한번 처리해 보면 가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일단은 요 경우죠. 이 경우고 자, 잠시만요. 그러면 먼저 전화량부터 좀 체크하고 들어갈게요. 자, 다시 일단 자, A가 받는 힘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왼쪽이 돼야 되고 B가 받는 힘이 왼쪽이 됩니다. 그러면 B가 받는 힘이 왼쪽이 되기 위해선 A가 당기는 게 C가 당기는 게 커야 되고요. 따라서 전하량 크기는 A가 C보다 커야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잡은 건 B입니다. 이제 A를 잡아볼게요. 그러면 A 입장에선 C가 가는 게 B가 가는 것보다 커야 합니다. 그러면 C는 거리가 2배이기 때문에 4분의 QC가 뭐보다 크다? QB보다 크다. 요게 지금 들어가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기억으로 가겠습니다. 가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 요놈한테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자, B와 C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4로 나눠버리면 4분의 QA는 뭐보다 큽니까? QB보다 클 수밖에 없죠. 자, 따라서 지금 C 입장에선 B에 의한 영향보다 A에 의한 영향이 더 큽니다. 그럼 플러스 X가 되어주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A는 음전화가 맞죠. 전하량 크기는 A가 C보다 큽니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항입니다. 사실 마찰 구간에서 등속
속도, 운동하는 문항은 참 자주 나왔고요. 그럼 이제 바로 들어갈 건데, 자, 처음 속력 0이고 Q를 통과할 때를 V로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는 거는 사실 이러한 특히 20번에 정리하는 유형의 문항에서는 우리가 프레임을 정해놓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즉 어떤 프레임이냐? MGH는 2분의 1 MV제곱이다라는 프레임을 정해놓고 들어가 주시는 게 굉장히 편하죠. 자, 그러면 이제 마찰 구간이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속도 변화가 없는데 결국 여기 와서 정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지금 H 구간이 되어줘서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가 mgh만큼이다. 그러면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mgh만큼 많으면 되니까 높이가 h가 되겠죠. 자, 이제 여기에서 걸린 시간을 et라 잡으면 아까 봤다시피 여기서 걸린 시간은 t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빗면상에서 가속도는 우리가 et분의 v라고 잡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의 가속도는 3a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속도는 2a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가속도 2a는 뭡니까? 여기에다가 3분의 2를 곱한 값이고 3t분의 v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 따르면 지금 자, 마찰 구간을 지나는데 걸린 시간과 그 다음 R에서 S까지 지나는데 걸린 시간은 같다 라고 돼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걸린 시간은 t라고 잡을 수 있고요. 속도 변화치가 얼마만큼입니까? 3분의 v만큼이죠. 그러면 자, 여기를 v'으로 잡는다면 여기는 v' 마이너스 3분의 1v 죄송합니다. 플러스 3분의 1v죠. 이렇게 나와주겠네요. 자, 따라서 이제 요 프레임을 이용해서 지금 v'을 구해내면 2분의 1의 m에다가 자 v' 플러스 3분의 1 v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 이꼴 자 mgh가 나와주고 얘가 2분의 1 mv 제곱이 나와주겠죠. 따라서 이제 여기에서 날릴 거 날리고 계산을 해주시면 자, 좌변의 값은 3분의 2 v의 v' 플러스 9분의 1 v 제곱 이꼴 요렇게 v 제곱이 나와줍니다. 다시 v끼리 날려주시고요. 그럼 3분의 2 v'은 9분의 8 v 그럼 v'은 3분의 4 v가 나와줍니다. 아하, 그러면 여기에 3분의 4 v가 되고요. 자, 여기서 3분의 4 v에 해당하는 건 9분의 16 v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9분의 16h가 나와 줄 거면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네, 해서 여기까지 올해 이제 물리학원 문제들 한번 풀이를 진행을 해봤고요. 사실 제 생각에는 16번 문항이 그나마 조금 특이해 약간 신유에 가까운 이제 문제이긴 합니다만 사실 물리학 1의 경우에는 지난 과정들을 떠올려 본다면 사실 뭐 크게 다를 바 없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수능 치르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다들 좋은 입시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